기억이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마취 상태와 진정 상태를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수면 내시경 시에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진정 상태는 마취 상태와는 많이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항목 있죠. 바로 위내시경인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하실 때 수면으로 할지 비수면으로 할지 고민하시고, 또 부작용은 따로 없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수면 내시경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수면 내시경에 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수면 내시경의 정확한 명칭은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약물을 이용해서 진정, 세데이션 상태를 유도해서 환자의 의식을 줄이고 검사 시에 원치 않는 반응이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예방한 상태에서 하는 내시경 검사를 의미해요. 이런 전문 용어가 다소 길고 어렵다 보니까 수면 내시경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공통점 때문에 마취 상태와 진정 상태를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수면 내시경 시에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진정 상태는 마취 상태와는 많이 다른데요. 마취 상태는 의식, 자극 반응, 통증이 모두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우리가 내시경을 하는 진정 상태는 얕은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진정 상태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몸을 흔들거나 말을 걸어서 의식을 깨울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 검사 시에 환자분들은 실제로 조금씩 움직이거나 본인도 모르게 검사 전후로 약간의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이렇게 내시경 도중에 움직이거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본인은 기억을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의식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혹 내시경이 끝난 이후에 내가 수면 내시경을 했는데 혀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검사 도중에 본인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적인 이렇게 구역 반사 같은 게 나와서 구역질을 심하게 해서 불편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검사 시에 나도 모르게 계속 몸을 움직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검사가 끝나고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목이 아프고 불편하다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주 가끔이지만 수면 내시경 이후에 사망사고가 보고돼서 이런 불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면 내시경 시의 사망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대신 우리나라와 의료기술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통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2015년 7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2013년 독일에서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백분율로 살펴보면 약 0.0055%와 0.0032%로 아주 작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위 사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었고, 호흡기 또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건강하신 분들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정말 실제로는 더 낮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 병원도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받는 환자분들에게 펄스 옥시메트리라는 산소 포화도와 맥박을 측정하는 기계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시경하는 병원에서 검사 도중에 사고가 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의료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검사를 진행받으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거의 없는 약제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받는 검사로는 절대 중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에 저희 다른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세요.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진행할 시에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 연령이나 기저질환, 신체 상태에 복용하시는 약, 내시경의 시술 종류, 시술 시간에 따라서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프로포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미다졸람, 프로포폴 둘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이미 오래전부터 효과와 안정성이 다 확보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쓰든 어떻게 혼합을 해서 쓰든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말씀드린 약재 중에 미다졸람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미다졸람은 몸속에 들어가면 간에서 대사돼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은 간의 효소가 활성화돼서 이 미다졸람이라는 약재를 빠르게 대사시키고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진정 상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미다졸람의 용량을 올리거나 다른 약재와 함께 써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도 큰 문제 없이 수면 내시경을 받을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수면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수면 내시경을 할 경우에 몸의 진정 유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문진표를 항상 받아요. 그래서 병력이나 현재 복용약 같은 거를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진표를 쓸 때 꼼꼼하게 읽으시고 솔직하게 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수면 내시경의 진정 상태와 마취 상태를 일반 환자분들께서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비롯된 오해 같아요. 실제 일부 연구에서는 큰 수술이나 전신 마취 후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시경을 하면서 마취를 했으니까 치매가 올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니면 이제 뭐 내시경 중간이나 그 이후에 한 얘기가 뭐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쭉 지속되고 치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면 내시경은 진정 상태고 마취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약재는 부작용이 크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안전한 약재예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됐겠죠.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병원에서도 가능한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분과 꼭 함께 오시라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이 약재들은 2-3시간 정도가 지나면 몸에서 약효가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개인의 질환이라든가 몸 상태에 따라서 약효가 더 오래 지속되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드문 경우긴 한데 깨어났다가도 다시 몽롱한 진정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가시는 길에는 운전을 하지 마시고 보호자분과 함께 가시는 것이 좋아요. 수면 내시경 후에 집에 가실 때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과도한 운동도 하루는 쉬셔야죠. 잠깐 집중력이 떨어져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아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건강검진 하신 날은 내 몸을 생각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는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편히 쉬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에서는 2년에 한 번 받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검진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2년에 한 번들 많이 하시는데, 이 2년에 한 번 검사는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이전 검사에서 위험이 높다고, 암 위험이 많이 높다고 나왔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이 너무 많이 심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받아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궤양이 있는 분들은 3개월 내지는 6개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뭐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병원의 의료진이나 이제 담당 의사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있습니다. 꼭 비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분이 계세요. 첫 번째로는 심한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수면 내시경 시 사용되는 여러 약물들이 심혈관계에 영향을 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는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인데, 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진정 유도 약물들이 호흡 관련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수면 내시경을 피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거나 천식이나 무호흡 증상이 있는 분들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층인데, 사실 이게 고령에 대한 적당한 기준을 이제 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 세 이상이다, 몇 세 이상부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비교적 연세가 많으셔도 기저질환이 없다면 수면 내시경이 가능하고, 반대로 연세가 좀 적으신 편이어도 기저질환이나 약물을 엄청나게 많이 복용하신다면 수면 내시경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수면 내시경을 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수면 내시경에 대한 다양한 사실과 의문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이를 통해서 수면 내시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오해가 해소돼서 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은 이제 환자분들에게 안정적인 검사와 불안감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검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분들 중에 60% 정도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고 계세요. 그만큼 수면 내시경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덧붙여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하러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여러분 구독자분들께 너무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 김지은이었습니다.